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1028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반야바라 일타신경 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야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일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및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시도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한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한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어떤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율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지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 주를 말하리라.
오늘은 면가정에서 지난 시간은 육삼정에서 이름들도 다 멋있어요. 육삼정 그 다음 오늘은 면가정 아주 경어선사는 그저 어디냐 정자란 정자란 정자 또 누각이란 누각 대라는 대 다 가보시죠. 예, 그래서 이 면가정에서라는 시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이 면자는 눈목자가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흘끔흘끔 쳐다보다. 근데 흘끔흘끔을 어디로 쳐다보냐면 가지 사이로 흘끔흘끔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뭐를 술을 한 잔씩 이렇게 홀짝홀짝 운치 있는 것 같으죠. 그죠? 예. 유학자나 유생들은 이 운치는 좀 있어요. 그러고 보니. 예. 그래서 가지 사이로 눈을 흘끔흘끔 쳐다보면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정자에 경어선사가 지금 가셨는데 혼자 갔을까요? 여럿이 가셨을까요? 혼자 다니신다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익히고 나니까 유생들 제껴놓고 혼자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홀짝거리시면서 또 시를 쓰시고 또 이것도 애국시예요. 이거 우국시. 나 우국시 안 하려고 우국시 하면은 열흘 나오거든요. 우국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꼭 이 우국시가 걸리네. 우국시가 또 좀 많아야지 피해갈 길도 없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 경어의 이거 선양 강의하면서 아까 느낀 건데 애국가를 한 번씩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를 불러드리고 싶더라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오늘은 면가정에서예요. 둘이 갔더라 여럿이 갔더라 혼자 갔더라 지제강호 지제강호 여길생이요. 이거 뻥이라고 했나? 이거 지난 시간에 했나? 지난 시간에 이거 하다가 끝을 냈나 보다. 그죠? 춘풍을 보니까 봄바람 안 잤는가 했더니 벌써 가을바람이구나. 이거 했어. 가을이 이거 금이 가을을 했죠. 금성. 그래서 경화사는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아이고 괜히 떠올 뻔했네. 아이고 좋다. 넘어가자. 자 다음으로 소개되는 시도 선비들과 솥을 벗삼아 이 나라를 걱정하며 번하는 길 떠나온다 그네의 향수를 가을 풍광에서 달래고 있더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봉준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경어선사가 여럿이 같이 갔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누가 이걸 혼자 가서 홀짝거립니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혼자 갔더라.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기 이전과 이건 2012년에 쓴 거, 전봉준 장군은 2017년에.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이건 혼자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비들과 술을 벗삼아 나라를 걱정한 게 아니라 혼자 가서 걱정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떠나온 길 떠난다 그네의 향수를 가을 풍광에서 달래고 있더라. 아까 금이라고 그랬죠. 오늘은 도승 경어의 발길이 면가정에서 머무르고 있다. 강호의 병이 깊어 자연을 사랑하고 자유를 즐기는 경어의 풍류. 좋아. 그러나 이 면가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여기 지금 주석이 달려 있어서 이미 다 주석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PPT를 만들면 주석은 없어져요. 주석까지는 허용을 못해요. 여기서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강호의 뜻을 두고 평생을 유랑하는데 면가정의 풍경도 그냥 지나칠 리 없는 경어다. 만약에 편안한 그 화강동진을 하러 갔다면 당연히 그러셨겠죠. 근데 이게 지금 편안한 화강동진이요? 가시방석 화강동진이야. 그러다 보니까 혼자 몰라 올라와요. 참으로 좋구나.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다. 뭐가 참으로 좋아. 비를 잔뜩 머금고 저무는 짙푸른 산빛은 처마 끝에까지 아까 처마 첨자 나왔잖아요. 처마까지 다 이렇게 더 푸르고 처마까지 푸르러 그냥 아주 새파랗게. 그러니까 처마까지 푸르다는 얘기는 산이 바로 인접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수갑산이지 뭘. 아주 그냥 산이 우를창창이 막 앞을 봐도 산이요, 뒤를 봐도 산이요, 뒷동네도 산이요, 관산도 산이요. 그래서 산이 그냥 다 빽빽이 있는 곳이라 초막 밑에까지 산이 와 있으니까 그 지푸른 그 한 산색이 그냥 처마 밑에까지 와 있겠죠. 우리로서는 상상을 못할 일이고. 이름 모를 고운 꽃 작은 풀들이 난간 위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었더라. 어느 난간, 면가정 난간 위에 이 좋은 풍광 속에 정자에 올라앉아 한 잔 술 마주하니. 어디 마주하니 있어? 와, 없잖아요. 그냥 몇 잔 술에 우러나는 나라 걱정이라 그랬죠. 언제 마주하니야? 뻥!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지어내서 하는 말이죠. 없어요. 살다 살다가 내가 전봉준 나타나기 전까지는 경호선사의 화강동진을 빛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썼는데, 다시 이거를 본 과정에는 없더라 이 말이야. 혼자 허불짝거리세요. 슬프죠. 그냥. 이 심정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네, 그래서 전봉준 나타난 다음에 시 새로 하다가 병 나서 여기 신병 누가 말다나 우락 우냐? 우락병 있다 어쩌래. 강호의 병이 깊어? 강호의 병이 깊은 게 아니라니까. 에휴, 그래서 한 잔 술을 마주하니 또다시 나라 걱정이 앞을 가리는구나. 오냐? 주고받는 몇 잔 술에 저절로 우러나 주고받기는 개뿔 혼자 했다니까. 우러나는 나라 걱정이지만 오늘은 여기에 천리길 떠나온 그리운 남쪽의 향수를 달래지 못하고 노승이 되네 쓸쓸하기만 하더라. 아니요, 비온 뒤에 이제 명가정이 혼자 올라오신 거예요. 이제 길도 다 익혔겠다. 유생들과 어느 정도 좀 친한 척도 했겠다. 그때부터는 이제 경호선사의 본색이, 에이, 말하면 뭐라겠는가. 벙어리 된 것은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동력고 황량한 국경에서 귀중한 인연으로 옥깃을 마주한 글높은 선비들 26명. 지난 봄날 봄바람과 함께 봄나들이를 했었는데 어느덧 벌써 가을이 돼서 어느덧 약을 먹어도 안 나서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가고 스산한 가을바람이 심사를 어지럽히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처럼 경허의 정서는 언제나 한결 같이 술잔을 마주한 가장 기분 좋은 자리에서 마음자리에서 지독한 나라 사랑이 뼛속까지 스며나오가더라. 술이라고 해봐야 남쪽에서는 술 먹는다고 지랄지랄을 하니까, 북쪽에서는 그나마 유생들이랑 하니까 뭐 그건 피할 수 있겠지만 혼자 이렇게 오시면은 술 대접도 받지 못하시고, 아까 시준이라고 써있잖아. 시준. 시장에서 사온 술, 그 시준 맛없는 술 마시면서 혼자, 기분 자리에서 지독한 나라 사랑이 뼛속까지 스며나오고 있더라. 어떻게 해? 경화선사 조금만 나라 사랑하시지. 아이고, 하기야 저도 엄청난 애국자거든요. 난 왜 내가 애국자인지 집집마다 군데군데 태극기 걸어놓는 게 내 취미예요. 여기 지금 이 안에도 태극기가 몇 개 있는지 몰라. 미쳤나봐요. 옛날서부터 태극기를 엄청 좋아했고 나라 사랑이 있었어. 아마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엄청난 나라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경화선사도 앉기만 하면 나라 사랑이야. 지독한 나라 사랑이 뼛속까지 스며나오고 있더라. 유마거사가 말한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오냐?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는 경허의 동병상련의 보살 마음이더라. 근데 한동안 저도 이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이건 뭔지도 모르고, 그때는 뭐 유마가사가 뭐 중생이 아프다 내가 아프다라는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불교에 대해서 거의 잘 무식할 때였어요. 무식할 때였거든요. 내가 불교에 대해서 유식하기 시작한 거는 많이 안 됐어. 일단 불교에 대해서 불교보다 유교 쪽에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어머님이 불교라 우리는 뼛속까지 다 불교라 이제 신앙적으로 불교는 했지만 이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지 못해. 유마가사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언젠가 그거는 있었다. 내가 35살 때에 객기죠. 35살 때에 부처님이 대도를 성취했다 그래서
나의 목표는 35살이었어요. 35살 때 못했어. 죽고 싶었죠. 죽으려고 했어. 자살할까? 이건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냥 쓸데없는, 어쨌든 이 굉장히 자부심이요, 자존심이요, 에라고 하겠다. 어쨌든 35살에 부처를 이루고 싶었는데 못해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일어나기가 어려웠죠. 35살이 다 될 때까지 마지막에 못 일어났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어느 날 일어났는데 생각을 바꿨죠. 35살은 부처님이나 하는 거지. 누가 인간 주제에 35살을 하냐. 그래도 한번 죽는 날까지 다시 목표 바꿔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살아났는데 언제인가 지나가는 외에 지나가는 사람들, 택시 타고 가는 택시 속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이 돼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그 사람의 불행과 아픔이 내가 다 전달이 돼서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야.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8년간 계속됐거든요. 많이 힘들었죠, 사는데. 35살서부터 42세, 3세까지인가? 엄청나게 또 힘든 과정인데 왜 아픈지도 모르지만 맨날 우는 거야.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저 사람이 아픈데 내가 왜 아파? 저 사람도 근심이 있네? 지나간 택시 속의 사람까지 또 다 내 거야. 다 내가 아파. 울고 슬퍼하고 같이 그 사람의 마음이 다 전달돼갖고 그거 한 8년 했어요. 43살까지 해가지고 그걸 또 넘어가지요. 별일이 다 있죠. 어쨌든 이걸 보니까 그게 유마거사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전 경어의 동병상련의 보살, 경어선사도 아마 내가 보기로는 경어선사가 전봉준한테 이렇게 하기 시작한 지가 27살 때부터죠. 그죠? 27살에 전봉준 장군하고 경어선사의 동생하고 혼인을 한 게 25살이고 경어선사 25살. 에이? 그래서 이게 그 이후부터 경어선사가 동학농민에 참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열반하실 때까지 많은 시간을 보내시죠. 그래서 이게 동병상련의 보살을 중생을 사랑하는 동병상련이 아니면 그 짓 했겠습니까?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의 중생들이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 경어의 가슴 아래는 언제나 계속되었던 것이다. 삼수갑당 가서도 맨날 스님이 슬퍼하시죠. 이리하여 경어는 북방으로 가니요 중생들의 고통을 부둥켜 안고 맨날 울어 그냥. 누구 말따나 윤창아 말따나 왜 경어선사는 도인이 돼가지고 북쪽에 가서 맨날 우느냐. 네가 대보살이 돼봐라. 울지. 안 울어? 울어. 깨달은 자가 되면 울어요. 왜? 동병상련. 윤실이 붉은 노승으로 빠르게 도화가 진행되었다고 본다. 경어의 화강동지는 아무도 모르게 세상으로 스며들어 경어 자신마저도 요즘에 일을 많이 했더니 팔뚝이 제대로 안 들어가. 이거 뭐냐 이거냐. 아파. 일을 많이 하니까 아파. 일하기 싫은데 일이 이렇게 많아. 태어나서 일만 한 거. 경어의 자신마저도 어느덧 선승의 신분을 잊은 듯 선비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쓰러져가는 나라 걱정에 눈시울을 적시며 울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아이고 속상해. 경어사 많이 우시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어의 화강동지는 경어선의 마지막 회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어는 구한마을 풍원의 조선 땅에 혜성처럼 후련히 나타나 투철한 깨달음으로 대도를 성취하고 꺼져가는 선의 기틀을 마련하고 한국 전통선의 맥을 전수한 대선의 대종장이요 선지식이다. 꺼져가는 한국선의 등포를 밝히고 한반도를 건너 만주를 넘어서까지 만주까지 넘어서갔지. 그의 법을 전하고 국경 북방의 삼수갑선인을 행각하다가 서당의 혼몽으로 확진사, 황난주로 숨을 거둔 경어성우는
화강동진의 이론을 실천으로 미쳤어요. 글 속에 있는 거를, 글 속에 있는 이상을 땅바닥으로 내려와서 현실로, 실천으로 옮긴 대도인이죠. 표본을 남기고 천하했더라. 전설 따라 삼천리죠. 전설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삶을 이 경화선사가 살다 가셨어요. 논자는 경어의 불성과 공성에 대한 철저나 깨침의 본질과 그 실상에 대한 화강동진의 삶, 이류중행의 삶에 대한 파란만장한 대장정을 풀어갈 열쇠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삼수갑산으로 떠난 부처는 속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추웅도 아니고 무엇이? 진관계? 경호선사가 자기 자신을 진관계 그랬죠. 이름도 잘 붙여요. 진관계게 진관계. 성경어로 보는 것은 그는 깨달음을 다시 마을로 중생들 속으로 회양하는 모습으로 부처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뭐랬죠? 등탑 앞에서 뭐? 등탑 앞에서 털을 뒤집어 쓰고 뿔을까지 이었으니 등탑 앞에서 말하기가 추추하더라. 쭈뼛쭈뼛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불교를 말하기가. 그래서 조사도 떠나고 조사와 부처 밖에 몸이 외로이 북방에서 떠도느라 라고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이미 다 써놨어요. 아주 자기 갈 길을 다 써놓으셨어. 다시 마을로 중생들 속으로 향하는 모습으로 부처를 거절했어. 스스로 중생의 탈바가지를 뒤집어 썼어. 그들과 화강동진의 무대에서 한바탕 춤을 추다가 경화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삼수갑산 무대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그래도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으려고 뭘 하나 남기셨죠? 천하시를 남겼잖아요. 삼수갑산 장공리에 삼수갑산 깊은 골에 비승비석 송경어라. 중도 속인도 아닌 송경어라. 내가 세상 떠나는 슬픈 비보를 인편에 전할 길 없어 백운 비보, 그죠? 흰 구름에 붙이노라고 해갖고 천하시를 살아생전을 못 남기시고 열반하실 때 그 속주머니 있는 옷 있잖아요. 거기 속에다 넣어놓으셔갖고 무덤을 파니까 나와. 그것도 참 전설 같은 이야기죠. 얼마나 철저하신 분이면 생전에 그거 했다가는 다 죽을까봐 내가 송경하다는 거를 죽은 뒤에 밝히고 반드시 이 무덤을 파헤칠 사람이 올 거다. 그때에 이 뭐 묻어다 뭐 보여다 붙여라. 뭐지? 담뱃대와 쌈지. 그거 삼수갑상 떠날 때 그 만공스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거 이 주인 올 거다. 그러니까 만공을 믿고 그 시도 든 거예요. 천하시를. 이게 뭐 드라마요 뭐야. 이거 나 빨리 영화 만들고 싶어. 빨리 영화 만들. 바빠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끝나? 이제 곧 움직일 거니까 해볼래. 경화가 남긴 북녘의 시를 통해 그러한 경화의 삶의 흔적에서 그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 화강동진의 진정한 성자의 거룩한 모습을 찾을 수 있으며 그의 의미의 해답을 바로 그가 만난 시 속에서 중생들에서 찾을 수 있었더라. 어떡하나 경호선사가 또 웃기는 게 뭐냐면 뭐 내가 삼수갑산에서 뭐 했다는 일기나 뭐 긴 운문에 산문의 시는 하나도 없어요. 운문시 그냥 시만 남긴 거야. 시만 140수를 남긴 덕분에 그것도 경호선사가 남긴 게 아니죠. 경호선사가 남긴 건 하나도 없어요. 남들한테 다 준 거 긁어 모아가지고 이거 진짜 세계 인류 문화유산에 등재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걸 쪼작쪼작 모아다가 그렇게 출라레비를 세워서 지금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뭐 저야 뭘 알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그의 북녘의 흔적이 단 한 줄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만 시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누구요? 김탁, 훌륭한 우리 김탁 선생님한테 그 죽은 분한테도 뭐 주지요. 그거 꼭 드리고 싶고 그 후손이 살아있으니까
후손도 좀 찾아가고 싶고 홍성에 에이씨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도 않아요. 이거 다 수덕사에서 해야 아니 수덕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종단에서 해야죠. 뭐 경허선사가 수덕사만입니까? 종단 차원에서 해야죠. 근데 이게 그냥 수덕사랑 이 종단이랑 얽혀가지고 이 설정스님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아주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진퇴양난이야. 아이고 미치겠어. 나 죽으면은 누가 또 이 경허선사 이거 이어줄 후학이 나타나야 되는데 참으로 걱정이죠. 그가 남긴 시들은 경허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 시가 없었으면 우리는 경허선사의 한 줄도 몰라요. 근데 신기하게 경허선사가 그러니까 남들한테 준 것도 있고 경허선사 자신이 경허선사 배랑 속에 남긴 것도 있어요. 그 배랑 속에 남긴 것들이 이제 그 두문동의 강봉원에게 주다. 대박이지. 그 다음에 또 어디요? 금강산 명구 또 뭐 하여튼 그 대박치는 시들 몇 개가 있는데 미친 거죠. 그리고 이택룡에게 화답한 뭐냐 이택룡 고막집을 화답한다 그래놓고 주지는 않았나 봐. 어휴 대단한 시들이 막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연줄 옮겨가는 자취까지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죠. 자, 그 다음에 큰 대목으로 넘어가요. 5장. 이제 이번에는 5장인데, 5장은 이제 앞에 거는 뭐였어요? 경허의 북녘시를 통한 경허의 화강동진을 봤죠. 이번에는 북녘시를 통해 본 경허의 삼수갑산의 행적 좀 보자고. 화강동진 말고, 에? 행적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내봐야 될까? 이 삼수갑산 시에만 있어요. 왜? 단 한 줄도 선문으로 글을 남기지 않았다니까. 없어요 경허선사께. 오로지 떨렁 시만 있어 140수가. 대단하죠. 근데 또 그게 또 140수를 가져왔는데 그 경허집에는 다 섞어놨어요. 이렇게 비빔밥으로. 그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이 어떻게 시작이 된지를 모르니까 수집한 대로 그냥 옮긴다라고 써 있어요. 수집해온 대로. 수집한 순서대로 그냥 썼다 해가지고 남녘시 북녘시는 뭐 섞인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를 했냐면 5원절구, 5원율시, 7원절구, 7원율시로만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아니 5원절구, 5원율시, 7원절구, 7원율시를 분리해놔서 어디다 써먹겠는가? 그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못 모르고 이 처음에 경허집을 공부할 때는 그게 5원절구, 5원율시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쓸모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학원 그거 뭐지? 뭐라 그래 그걸 수료 마치고 나와서 박사 논문 시작할 때 그냥 탁 털었죠. 그냥 방에다가 쏟아놔 버렸어요. 쏟아서 5원절구 5원율시고 나발이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남녘시 북녘시를 제일 큰 대목을 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남녘시 중에서는 호서 시절 그죠 20년 그 다음에 영호남 시절이 있잖아요. 그렇게 두 개로 갈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분류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녘시는 경허선사가 움직이는 그 순서가 어디로 가? 움직이는 순서가 강계에 안착하기 전. 그러니까 강계에 안착이 시작된 거는 그 장뚜루벌에서 김탁을 만나면서 이제 거기서 주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도 엄청 많아요. 신평군, 곡삼군, 그 다음에 그 어디 묘향산이 뭐지? 향산군, 묘향산이 향산군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변군, 영변 순시장 있잖아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고. 그 다음에 위원군, 그 다음에 후창군, 그 다음에 장진군. 장진군에 오니까 장진강가를 지나가고 새쌍동이 만나고 그 다음에 바로 경허선사가 그냥 그 개마고원으로 들어서면서 장뚜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이 13개 군이 경허선사가 걸쳐가거든요. 그거를 이제 줄라레비를 세워보는 거죠. 이렇게 북쪽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수백 번 왔다 갔다 했죠. 순서를 실을 다 이렇게 써놓고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그게 거의 6개월이 더 걸려갖고 그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었어요. 꿈에서도 보여. 꿈에서도 나중에는 이제 빙의가 돼가지고 꿈에까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삼수갑산 북녘을 이제 정리하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이제 북녘시를 통해 본 경화사 삼수갑산의 행적도 우리가 추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단원 같아요. 그래서 이 장절항 5장이에요 이게 지금. 자, 그 다음 흔히 세간에서는 경어는 후련히 삼수갑산으로 떠나온 그 종적을 감추었다고 한다. 감춘 게 아니라니까. 감추었다고 하는 걸 뭐라 그러죠? 경어서사는 철봉. 철봉, 우리는 은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경어는 북녘삼의 새로운 선택은 그가 시무가에서 이미 읊은 대로 입전수술을 실행하기 위한, 입전 틀렸네? 여기서 못 고쳐. 고쳤다가는 또 렉 먹어. 돌립이죠. 심의성의 일요 중행을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던 것으로 경어는 하남의 전별사에서 남긴 화강동전을 꿈꾸었던 것. 꿈꾼 게 아니라니까. 경어는 북녘에서도 중생교화를 위한 수많은 법음을 주로 그의 저작시에 법음을 전하기는 했지요. 저작시에서도 근데 내가 중이다 라고 한 거는 한 번도 없고, 경어는 유생들을 교류하면서 도탄에 빠진 나라를 걱정해 우국충정, 그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켰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독립운동을 암암리에 유도하고 지도하고 해갖고 나중에 결국은 경어선사를 돌본 김탁이 말했죠. 상하이 임시정부의 중요 요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유발상자 하나 잘 키워놨으면 됐지 뭐. 대단하죠. 그랬는데 그 김탁의 후손이 김홍국이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걸 수독사에서 거절했답니다. 아유 어떡해. 그때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만났을 때 이미 10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뭐 거의 20년 전이겠죠. 10년만 이걸 빨리 시작했어도 김홍국이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분한테도 표창장을 줘야 돼요. 그분은 이제 경어선사를 직접 만난, 경어선사 때 경어선사를 본. 그래서 경어선사가 남겼던 그런 유품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들리는 말에는. 그래서 속상하죠. 흑이야 뭐 지금 경어선사 그 265 시도 지금 안 나오는 판인데 뭘. 시는 무슨 개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가. 다만 목판본으로 송강사 육감정에서 그거 하고 보제로에서 그 어디 보제로죠? 범어사 보제로에서 그 두 시가 목판본으로는 남아있는데 왜 이 시가 없냐고. 원본이 경어선사는 주로 그 종이가 하나로 통일돼 있어요. 누런 그 황금색이 나는 반짝반짝거려요. 비싼 종이 같아.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폼생폼사라는 거는 그런 데서도 알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누런 종이에요. 누런데 황금색이 나요. 비단 종이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전주 정회사 신건기에 어마어마한 글씨가 그 정자로 썼거든요. 거기는 행서가 으뜸이고요. 물론 초서도 멋있기는 하지만 나는 초서보다는 행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전봉준 혼사 혼인 날짜와 신랑의 오치수를 적는 연길의제, 그 종이도 똑같아요. 그 종이도 내내 그 노랑종이에요. 그리고 그 방암록 있잖아요. 그 방암록, 경자년 방암록. 이 방암록은 그 기해년 방암록이거든요. 첫 번에 1899년 가자마자 방암록 그 서문을 어찌게 썼잖아요. 글씨가 굉장히 멋있죠. 근데 그게 2탄에 1900년 경자년 그 방암록도 그 병풍 글씨가 똑같아. 노란색이야.
나 죽기 전에 나오면 좋은데. 그래서 하나무 전별시에서 전별사에서 남긴 화강 통진을 꿈꾸었던 것이다. 경어는 북녘에서도 중생 교화를 위한 수많은 법음을 주로 그의 자작시를 찾을 수 있는데, 경어는 유생들을 교류하면서 도탄에 빠진 나라를 걱정하면서 그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독립운동을 지도하는가 하면 그 스스로는 힘없고 희망없는 창생들에게 교육 100년 대계를 꿈꾸며 경어가 택한 건 서당을 개설하여 훈멍을 자처하며 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 중생학동들을 자신의 의지를 담아 교육을 통한 애국 의지를 보였던 것이다. 경어는 조선왕조 500년의 억불순유 정책으로 유교 사상의 인습에 찌든 조선의 사회상에 반기를 들었어요. 일본인들의 이 나라 방방곡곡에 단발령을 내렸는데 경어선사는 반대로 장발령을 했죠. 장발을 했죠. 단발령에 반대해서 장발했다. 어쩔래. 유관 속박의 경어는 그 단발령에 반항했다. 장발을 했다. 또한 경어라는 이름마저 부셔버렸다. 대신 단주라는 이름으로 갈아 꼈다. 맞죠? 단초란자에다가 전주 주자, 고을 주자. 난주는 북으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끝길로, 맨 마지막 끝길로 삼수갑산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